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이술을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4월 30일 화요일 낮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아침 조간 딱 볼 시간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 전당대회에서 치러지는 당대표 경선 출마를 위해서 전당대회를 좀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가까운 국회의원들에게 이야기를 했다. 자, 심평 변호사의 말을 빌어서 소개를 드렸죠. 심평 변호사가 어제 그리고 오늘도 라디오에 나와서 계속 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 시기를 늦춰줄 것을 측근에게 요청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총선 책임론이 어느 정도 식을 때를 기다리려는 포석인 것 같아 심평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측근들에게 전당대회를 가능한 한 연기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하더라. 그 말에 신빙성이 어느 정도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한동훈은 전당대회 참여, 당대표가 되려는 뜻이 있을 것이다. 당대표가 되려는 뜻이 돼야 된다고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도전을 해야 된다고 본인이 된다고 해서 완전히 되는 건 아니죠. 경선에 참여해야 된다고 저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그걸 위해서 이 전당대회를 좀 연기를 하는 게 좋겠다. 자기 입장에 맞춰서 그렇게 얘기했을까. 제가 회의적이라서 아침에 그 부분을 소개드리지 않을까 하다가 소개드리는 이유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주일 전에 국민일보에서 똑같은 그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아침에 소개를 드렸습니다. 일주일 전 기사도 제가 보여드렸었는데 4월 21일자 국민일보 한동훈 척 국힘 전당대회 올 가을 연기 추진설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전당대회를 오는 9월 내지 10월로 미루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6월이나 7월에 전당대회가 열릴 경우 총선 참패 충격이 가시지 않아서 한동훈 전 위원장의 출마가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성찰의 시간을 좀 가진 뒤에 올 가을에는 당권 도전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시나리오다. 이게 일주일 전에 국민일보 기사가 나왔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쩌면 심평 그 변호사가 이 기사를 일주일 전에 보고 이걸 이야기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 반응을 내놨습니다. 자, 반응을 내놨는데 상당히 여기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반응 내용은 이 심평 변호사의 말을 반박하는 것인데 전당대회의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 반박을 하면서 전당대회 출마 의사가 없다고 하면은 그 이야기도 하겠죠. 내가 전당대회 출마 의사도 없는데 무슨 시기를 연기하느냐 했는데 그러지는 않았다는 점에 저는 또 주목을 합니다. MBN에서 오늘 한동훈 전 위원장과 전 위원장의 그 코멘트를 땄습니다. 이게 전화를 통해서 딴 건지 아니면 문자로 딴 건지는 지금 기사 내용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한동훈 입장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전당대회 연기 요청을 했다는 그 주장에 대해서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그리고 또 덧붙입니다. 저런 사람의 말을, 그러니까 심평의 말을 굳이 보도해 줄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 저런 사람의 말을 굳이 보도해 줄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자기 형편에 맞춰서,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자기 형편에 맞춰서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어 가는 사람처럼, 그러니까는 6월이나 7월에 하면은 총선 패배 책임론이 불거질 거니까 좀 뒤로 좀 뜸을 들인 뒤에 가을에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처럼 매도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심평 변호사가. 그래서 그런 사람의 말을 굳이 보도해 줄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 강한 불쾌감을 토로를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전당대회 열리는 6월 말 7월 초에 열리는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첫 언급입니다. 첫 언급. 내용이 어떻든지 간에 전당대회와 관련한 첫 언급이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 연기를 요구하지 않았다.
이렇게 불쾌감을 섞어서 부인을 하면서도 당대표 경선 출마,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경선 출마에 대해서 당권 도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부인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보통 이렇게 해서 기자가 이 전당대회 출마하기 위해서 유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가을로 연기해달라고 했다는 말이 나왔다. 심평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면은 부인을 할 때 만약에 전당대회를 그 당대표 경선에 출마할 생각이 없으면은 무슨 소리냐. 아직 당대표 출마 결심도 안 했다든가 출마 안 할 거라든가 하면서 그런데 왜 내가 시기를 늦춰달라고 요청하겠느냐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앞부분 그런 전당대회 출마 여부는 없이 시기를 늦춰달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불쾌하다.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는 점에서 오히려 저는 이 말이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을 더 열어뒀다. 저는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한동훈 전 위원장 입장에서 이번에 당대표 경선에 나서야 하는 이유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뭐 시기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정치권에 진입을 하는 그 정치 일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내년 4월에 재보궐선거, 그 좀 불투명하고 어느 곳에서 열릴지 2년 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그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2년 후면 또 당대표 경선도 새로 있지만 그때 당대표 경선에 나가면은 그 다음에 대선에는 못 나갑니다. 당정 분리 이 원칙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모로 보나 이번 전당대회가 한동훈의 복귀 타이밍일 수밖에 없는데 좀 너무 이르긴 하지만 정치 일정상 그렇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조국이 오늘도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자기가 그 22대 국회가 5월 30일 개원되면은 1호 안건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추진하겠다.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이재명에게 같이 손잡자는 이야기를 막 하고 있죠. 한동훈 특검법이라는 게 다른 거 아닙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딸 문제입니다. 딸. 입시와 관련한 의혹들이 그때 불거졌다가 다 정리가 됐는데 그걸 다시 꺼내서 특검을 하겠다는 겁니다. 조국의 딸, 조민에 대한 복수심 같은 게 느껴지는 대목이죠. 자, 이 상황에서 그냥 정치권 밖에만 있을 것이냐. 그리고 뭐 그것은 또 개인적인 일이라고 해도 물론 뭐 개인적인 일은 아니죠. 전국을 흔들어 놓겠다는 건데 지금 그 개원이 되면은 어제 이 차담회도 아무 성과 없이 끝났죠.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의 차담회 성과 없이 끝났고 이제 이재명은 그것을 또 빌미로 해서 국회에서 단독으로 법안들을 막 처리를 하고 이 특검도 추진을 하고 나아가서는 탄핵 정국까지 나아갈 수가 있겠죠.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어떻게 조여오느냐에 따라서 점점 더 정치적으로 대여 공세를 더 강화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은 누군가는 나서서 이를 막아야 되는데 한동훈 적임자가 아니냐. 자, 그것은 이제 제 판단이고 지금 특히 홍준표의 이 한동훈 공격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그때 한동훈에 대한 무슨 문재인의 사냥개, 당근채 얼씬거리지 마라. 그런 말을 하다가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했다. 그리고 그 말을 끝으로 이제 한동훈 공격을 멈추겠다고 했죠. 그런데 한동훈 전 위원장이 그때 SNS에 첫 메시지를 날려서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배신한 것이 아니라 용기를 낸 것이다. 그리고 정치인이 배신해야 될 사람은 해야 될 대상은 국민밖에 뿐이 없다. 그러니까 국민을 배신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 반응을 보니까 또다시 홍준표 시장이 더 강하게 지금 막 한동훈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원내대표에 출마하려는 친윤, 이철규 그리고 한동훈 출마를 한다는 말도 없었는데 동시에 겨냥을 해서 지금 패한 장수가 패장이 설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홍준표가 왜 이렇게까지 할까?
다음 대권 경쟁 상대로 한동훈을 의식해서 통상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다 하고 분석을 해왔지만은 아마 그것 외에 다른 노림수도 있다.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는 이 홍준표의 당권 도전설이죠. 자, 대구시장으로 있으면서 어떻게 당대표를 하느냐. 불가능하죠. 동시에 맞는 거는. 뭐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지만은 그 대구시장 하면서 당대표는 못합니다. 당대표 거의 매일 회의 주재 해야 되고 뭐 하는데. 자, 그래서 나오는 것이 이 홍준표가 대구시장을 던지고 당대표에 도전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한동훈을 공격하는 거다. 이런 분석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죠. 홍준표 입장에서 보면은 본인이 마지막으로 뭐 나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마지막으로 대권에 도전할 수 있는 게 3년 후인데 이 2년 후에 그 종료되는 대구시장 임기 때까지 대구에만 있으면은 기회가 없어집니다. 대구에 2년 있으면은 시장을 퇴임하면 1년 후에 대선인데 그때는 이미 판이 거의 다 막 짜여져 가는 상황이죠. 그리고 당 경선을 거쳐야 되는데 당 밖에서 사실상 당 밖에서 저 대구에 가 있다가는 안 된다 싶으면 지금이 기회죠. 홍준표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죠. 개인적으로. 홍준표 입장에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홍준표가 대구시장직을 던지고 경선에 출마하기 위해서 한동훈을 제압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자, 그런 분석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실제로 홍준표는 2번 자리를 던지고 다른 데 도전한 전력이 있죠. 한 번은 2017년 대선 때 그때 경남도지사직을 던지고 출마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 시점을 절묘하게 맞춰서 보궐선거, 경남지사 보궐선거는 치러지지 않았죠. 그런데 대선에 출마해서 실패를 하고 또 대구에서 국회의원에 출마를 했죠. 2020년에 대구 수성을 경남도지사를 하다가 대구의 국회의원으로 출마를 해서 그때 이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수성을 국회의원을 하다가 윤석열 후보와 대선 후보 경선에서 패배를 하니까 그 다음에 이 대구시장 선거가 열리니까 이제 또 수성을 국회의원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해서 또 당선이 됐죠. 그때는 대구 수성을 해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대구시장직을 또 던지고 당권에 도전하기 위해서 던지면은 세 번째 말을 갈아타게 되는데 첫 번째 경남지사 던졌을 때는 선거가 치러지지 않았고 보궐선거. 두 번째 대구 수성을 국회의원 선거가 대구 수성을 국회의원 자리를 던졌을 때는 수성을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졌죠. 이번에도 대구시장을 던지면은 대구시의 시장선거 보궐선거가 치러져야 됩니다. 그런 부담이 있지만 홍준표로서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 중앙으로 진출할 수 있는 홍준표 지금까지 2번이나 자리를 던진 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세 번째 던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이 홍준표가 출사표를 던지고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번 전당대회를 패싱하지 않고 출마를 한다면은 한동훈 대 홍준표, 홍준표 대 한동훈 당권 매치가 실제로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